제가 드린 인사이트는 오늘 1,000만 원 이상짜리가 될 거라고 자신하고 1억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각자 다르겠지만 자유인이 되는 단계. 순수히 2,000만 원 번다고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운영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오로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왜? 시간을 확보해야지만 자본주의에서 자유인이 되는데 지극히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이 성과를 당연히 낼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자본주의 장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외식업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돈 버는 성향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교수님이나 어떤 유튜버분들이 당연히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무슨 가르침을 드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인 건 다 아시고 있잖아요.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신도 아니고 정답을 얘기하는 시간 절대 아닙니다. 다만 8년 이상 사업을 하면서 시행착오라든지 도전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실제적으로 겪은 게 많기 때문에 저의 정보나 지식을 바탕으로 그냥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는 시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100살까지 일하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건 난 50살까지만 할 거야. 그런 식으로 대표님들도 한 3일 정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제가 그런 인사이트를 오늘 드렸다면 제가 드린 인사이트는 1,000만 원 이상짜리가 될 거라고 자신하고 1억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요.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뭔가 날카롭게 다가오시더라도 진실이니까 깨닫는 분들이 나타나신다면 그분은 돈을 잘 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무슨 매출이 100만 원이고 3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물건 얼마 팔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저도 7년 반 직장생활 하다가 사업을 했거든요. 성공하고 싶었어요. 근데 직장생활 해서는 당연히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자본주의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무언가를 많이 파는 사람이 성공한 거잖아요. 그럼 무언가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저는 기술이 없었어요. 직장생활만 했으니까. 특별한 기술 없이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식당은 그나마 정직한 비즈니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식당이라는 외식업을 택했던 겁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몇 살까지 내가 일하고 싶은가인 거거든요. 저는 적어도 50살 이내까지만 일을 하고 싶어요. 다음 세 번째, 50살까지 일한 다음에 저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이룬 자유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 자유인의 단계가 좀 나눠질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는 현금 20억 정도 있는 게 자유인일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100억이 자유인이 됐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1,000억을 벌어야 내가 자유인이 됐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좀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고도 부동산 월세든 현금을 은행에 넣어서 나한테 월 소득이 나오든, 저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나오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결핍이 아니라 만족의 단계에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그게 만족 못하는 사람들은 부족해, 더 해야 돼, 더 높은 결핍을 가지셔야겠죠. 그래서 결핍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결국 자연이 있다는 건 김승우 회장이 말씀하시는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가졌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장사로 자유인이 되는 단계, 각자 다르겠지만 세금 떼고 순수히 2천만 원 번다고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순수익 2천만 원, 3천만 원 벌어서는 자연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걸 벌더라도 내가 써야 할 생활비도 달라졌을 거고,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입는 옷, 이런 것들이 달라졌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모은 돈은 그 수준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취득해야 되는 단계로 가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 건물을 구입한다면 건물의 월세를 100만 원 올리면 실질적으로 건물의 자산 가치는 4억이 올라갑니다. 월세를 400만 원 올리면 16억이 증가하는 거겠죠? 이거는 현금을 버는 부피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계속 구입을 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자산을 구입하는가라는 게 고민이겠죠. 보통 직장인들이 자산을 구입하기는 잘 없어요. 당연하죠. 직장인 분들은 연봉 3천에서 1억을 벌죠. 1,000만 원 벌어도 세금 때문에 600, 한 50만 원 들어올 거예요. 650만 원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2, 3천 벌어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문가 집단에 속한 분들이 자산을 취득합니다.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면은 세무사, 회계사, 의사, 컨설턴트, 판사, 변호사, 검사, 강사,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연봉이 2억에서 10억이 되겠죠. 그럼 본인들이 한 달에 1, 2천만 원 써도 벌어들이는 수입이 최소 3천에서 1억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현금을 빨리 모아서 자산을 취득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취득할 때는
이런 분들은 신용도가 좋고 대출도 엄청 잘 나오겠죠. 그래서 자유인의 단계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럼 어떻게 하면 외식업에서 이 단계로 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보통 매장 한 개를 운영하면 한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사이 순수익을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부족하면 두 번째 매장으로 가야겠죠. 그럼 두 개를 확장해서 월 순수익이 적어도 2천에서 4천 이 정도 사이를 만들어야겠죠. 제가 보는 단계는 순수익 4천에서 한 6천? 이 정도 사이에 일단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대출이라든지 현금 모으는 속도라든지 이게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장을 한 개를 운영해서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고 매장을 두 개로 그렇게 4천에서 6천을 맞출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고 좀 부족하신 분들은 매장을 세 개로 만들어서 4천에서 6천 정도의 순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문가 집단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순수익의 4천에서 6천 이상의 단계로 갈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려면 운영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게 항상 사장은 투수나 타자가 하는 오늘 하루 경기에서의 이기고 진, 잘하고 못한 매장으로 따지면 오늘 하루의 매출, 오늘 하루 직원 관리, 오늘 하루 고객 관리, 서비스 관리, 매장을 오픈부터 마감까지 자의상 없이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야구로 따지면 감독인 거예요. 감독분들은 오늘 하루 경기가 아니죠. 다음번 경기, 이번 시즌의 경기, 이번 연도의 경기가 중요한 거고 그분들이 야구 선수들하고 계속 야구장에서만 있으면 선수들의 실력을 늘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 가서 우수한 팀의 코치진이나 감독분들, 컨설턴트 분들을 만나서 전략을 습득한 다음에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거겠죠. 매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대표님들이 매장에서 하루 종일 12시간씩 일하는 거는 물론 일정 단계가 있는 거예요. 장사라는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내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솔직히 6개월 정도면 다 마스터가 돼요. 6개월이 지나면 눈 감고도 우리 매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집념을 가져야 돼요. 무조건 내가 어떻게 하면 매장에서 나갈 수 있지? 여기에 그냥 꽂혀야 돼요. 그게 꽂히지 않으면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핑계를 대거든요. 사실 핑계라고 얘기하면 제가 좀 세게 얘기하긴 한 건데 어떤 사고관을 가져야 되는지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표님들도 마찬가지로 야구 감독처럼 나의 사업 조력가가 누군지를 찾아내야 되고 어떤 분들한테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온라인 마케팅 공부나 기술적인 영역도 배워야 되고요. 또 브랜딩이라는 것도 공부해야 되고 가격을 인상하는 거, 요즘 트렌드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도 다니셔야 되고. 자,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걸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오토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확보해야지만 애초에 내가 생각했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리하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해석하면 자본주의에서 자유인이 되는데 지극히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넘어가면요. 여러분들의 총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 1,000만 원 벌 수 있는 총량.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단어는 깜량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월 3,000만 원 순수익을 벌 수 있는 깜량. 내가 월 5천 벌 수 있는 깜량. 내가 월 1억 벌 수 있는 깜량인가. 어떤 분들은 50억이 있는 사람도 있고 100억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된 분들도 있어요. 또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이미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 단계로 올라가려면 대표님들의 깜냥이 그만큼 받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벌 수 있는 총량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총량을 계속 늘려나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고등학교 때 교육 받는다고 성적이 다 똑같이 나오나요? 아니죠. 다르게 나타나죠. 우리가 똑같은 브랜드로 창업을 해도 모두 매출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대표님들이 총량을 키워야 돼요. 총량을. 이 총량을 키우는 거를 제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사업의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 해결력을 늘리셔야 되는 거예요. 대표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고통이 따르겠죠? 이런 문제를 하나도 안 벌어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사업의 사이즈를 줄이시면 됩니다. 사업의 사이즈를 줄이면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사업의 사이즈를 키우는 과정에서는 이 문제는 당연히 벌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걸 고민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내가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거예요. 대표님들, 저는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경영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경영이라고 좀 배웠거든요.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들이 경영을 잘하는 거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는 고통이 따라요. 그러면서 대표님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그릇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고통을 감당하는 그릇인데, 그 해결하면서 대표님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문제 해결력이 좋아질수록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도 커지고, 그게 바로 대표님들의 총량과 깜량과 연결이 됩니다. 총량과 깜량이 늘어나야지만 자유인의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3일 정도는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지? 난 몇 살까지 일하고 싶지? 내 깜량, 내 총량은 어느 정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업의 사이즈를 키우고 내 깜냥을 키우면서 내가 월 버는 소득, 순이익을 키우려면은 대표님들한테 결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핍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결핍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대부분은 나는 잘 되고 싶어, 나도 건물 사고 싶어, 얼마 벌고 싶어, 시간적 경제 잘 이루고 싶어 하지만 다 뻥이야. 가짜 많아요. 얼마 못 가고. 그리고 좀 내가 불편한 일들, 스트레스 같은 일들이 생기면은 똑같이 또 위로받으려고 하고 떼쓰고. 그럼 가짜 결핍이에요, 이게 다. 진짜 결핍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냥 무언가 많이 판 사람이에요. 대표님들이 온라인몰을 하시든 제조업을 하든 식당을 하시든 그냥 우리가 뭘 하고 있든 많이 파는 걸 잘하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제가 진실에 들어가 드릴게요. 순댓국밥집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텔 경력 20년 셰프가 만든 순댓국밥집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오픈한 지 2년밖에 안 됐어. 근데 거기는 매출이 1억 5천만 원 나와. 하지만 호텔 경력 20년 그 셰프가 만든 순댓국밥집은 매출이 2천만 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레시피를 사실 건가요? 음식은 사실상 호텔 경력 20년 순댓국밥집이 더 맛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레시피를 사겠죠? 매출 1억 5천만 원 나오는 순댓국밥집 레시피를 살 거예요. 왜?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자본주의에서는 무언가를 많이 팔고 그냥 결과가 나오면 그게 브랜딩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좀 더 유리한 사고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마케팅. 마케팅은 도구입니다. 많이 팔 수 있게 알려줄 수 있는 도구예요. 마케팅을 해서 매출이 당연히 오릅니다. 오르지만 지속될 수는 없어요. 또는 지속할 수도 있겠죠. 너무 마케팅을 잘하면. 저희 다전포표처럼 너무 마케팅을 잘하면 매출을 무조건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마케팅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도 플레이스 상위 노출도 옛날에는 50만 원, 100만 원이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지금은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홍대나 더 큰 상권들은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 또 내년 되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또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면서 이런 마케팅 비용도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 마케팅의 기술적 도구는 당연히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유리해요. 하지만 이 자체로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정의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파는 상품이 대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되지 않으면 마케팅에 너무 의존도가 높아져요. 나무의 뿌리처럼 뿌리 깊게 우리 식당을 그냥 알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랑은 우리 좀 다른 식당이야. 더 괜찮은 식당이야.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뿌리를 깊게 박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거 영역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또 기업에서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외식업에서 누가 브랜딩을 명확하게 푸신 분이 잘 없어요. 그리고 막 무슨 브랜드 컨셉이니 뭐니 막 별 알아듣기 어려운 걸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브랜딩은 모으고 설득하고 기억시키는 그냥 작업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모으죠? 마케팅으로. 그 다음에 설득을 어떻게 해야지? 나만의 브랜딩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기억시키지? 그건 프레임 분리. 프레임 분리를 한 다음에 나의 근거들을 명확하게 만들고 나만의 특별한 메뉴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걸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모으고 설득하고 기억시키는 거. 이게 그냥 브랜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컨셉이니 뭐니 이렇게 막 복잡하게 접근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막히잖아, 실행이. 컨셉은 무슨 개념 정의하고 막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되지. 그러니까 외식업에 그 사례가 안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파는 상품은 대체 가능한가요? 이런 거예요. 이게 내가 봤을 때 대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아무 의미도 없어. 대부분 자영업자분들의 99%는 내가 보는 입장에서 이게 대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분간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소비자가 봤을 때 그래야지. 소비자가 봤을 때 남들한테 없는 나한테만 있는 거가 부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프레임 분리를 시키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더 명확하게 좀 이제 저한테 지도가 받게 된다면 카테고리를 좁혀라라는 걸로 해서 이걸 만들어 드리거든요. 좀 쉽게 접근할게요. 명량의 전,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미 예전에 몇백 년 전에 여기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셨어요. 12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어떻게 상대할 거라는 거를 엄청나게 스트레스로 고민했겠죠. 왜냐? 생사가 달려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총 들고 있는 애랑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생각한 거는 울돌목이라는 좁은 공간으로 유인해서 여기에는 바닷물이 앞뒤로 이렇게 같이 겹치니까 이 소용돌이가 또 돌기도 하죠. 그리고 배가 통과할 수 있는 길목이 좁아요. 즉 이순신 장군님 택한 전략은 전선을 좁혀서 내가 경쟁 우위를 만들어서 얘를 박살내버리잖아요. 결국 12척으로 133척을 박살내버렸죠. 대표님들이 그래서 이 프레임 분리라는 건 전선을 좁히는 작업입니다. 남들이 다르다라고 인식하게끔 분리시키는 작업입니다. 원래는 스틱커피 하면 맥심입니다. 그쵸? 근데 갑자기 카누라는 제품이 나와서 스틱커피 시장에 원두커피 즉 인스턴트 원두커피라고 해서 쪼갭니다. 프레임 분리시켜버려요. 너희는 믹스잖아. 나는 스틱 원두커피야. 라고 프레임을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스틱 원두커피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브랜드가 나왔으니까 최초가 되고 원조의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마케팅을 할 수 있겠죠. 국내 최초로 우리는 원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1등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1등이죠? 없으니까 경쟁자가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이게 바로 프레임을 분리시킨 작업이에요. 백조가 있는데 어느 순간 블랙스완이라는 검은색 백조가 나왔어요. 그 백조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예요. 원래 백조는 흰색밖에 없는데 검은색 백조가 나왔네? 그래서 백조가 두 개로 분리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두 개의 백조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프레임 분리고 카테고리를 좁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더덕곱창이라는 곱산이라는 브랜드, 최근에 영상 방영된 보스코 피자, 이런 것들이 제가 프레임 분리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가 봤을 때 다른 곳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는 작업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본주의에서 이런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실 이건 자본주의에서는 대충이에요. 대충한다는 소리거든요. 왜? 지금 식당에서 12시간 일하는 게 잘하는 건가요, 남들보다? 남들은 12시간씩 일 안 하나요? 내가 남들과 똑같이 12시간씩 일하면 그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 의미가 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저 식당에 가서 이렇게 나한테도 있으면 그거는 소비자가 봤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12시간씩 일하고 죽을 만큼 열심히 하는데 왜 난 바뀌는 게 없고 잘 되는 게 없고 내 상황은 왜 바뀌지 않을까? 대충 했으니까. 자본주의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본주의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많이 번다? 시간을 많이 쓴 사람이 많이 번다? 이거 다 아니에요. 그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돈이 많아야죠, 자본주의에서. 근데 현실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바른 방법을 제대로 배워서 올바른 방향, 그리고 운영 시스템, 직원 관리, 마찬가지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은 저의 정보나 저의 노하우를 사가는 이유는 시행착오 겪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게 올바른 방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핍이 제가 중요하다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결핍이 없으면 어차피 사이즈 키울 때 깜냥이 못 받쳐줘가지고 쉽게 포기하고 떼쓰고 또 이렇게 원래 내 관성대로 과거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 관성을 바꿔야 돼요. 그냥 나는 지금도 괜찮고 나는 이렇게 해도 인생 너무 좋아, 그냥 이 정도 적당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괜찮아요. 각자 원하는 단계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본주의에서 돈 잘 버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고 우리는 이런 관성과 이런 패턴을 가져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본주의에서 문제 해결력이 높은 사람이 자본주의에서 돈을 많이 벌 것 같나요? 문제 해결력이 낮은 사람이 자본주의에서 돈을 많이 벌 것 같나요? 예, 다 아실 겁니다. 예. 자, 그럼 문제 해결력이 높아지는 과정 속에선 고통이 따르고, 그래서 나의 고통 그룹도 함께 늘어나고, 그게 늘어나면 나의 총량과 내 깜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내가 번 수입도 늘어날 수 있는 준비가 끝나서 이제 기술 영역을 배우는 겁니다. 자,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김승우 회장님이 무언가를 많이 팔아서 그 자리에 있는 거지, 많이 팔지 못하고 이득이 없었다면 강단에 서서 연설한다고 누가 들을까요? 이게 되게 정확한 자본주의의 돈 버는 성향의 관점을 갖는 얘기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등가 교환의 법칙에 따라서 무언가를 대표님들은 잃어야 됩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항상 무언가를 잃어야 돼. 근데 무언가 얻는데 잃는 것도 싫어. 그런 건 없어요. 자유인의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